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대학교와 입양인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하와이대, 하버드대, UCLA 등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이미 수십 년 전에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전뿐입니다. 현재 미국 내 110여 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수가 크게 늘었고 많은 한인 1.5세대, 2세대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1997년 한국어가 SA2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학 내 한국어 강좌 개설에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도 이와 같은 추세의 배경 요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갑자기 개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학생 수, 프로그램, 교재, 교수진의 수준과 수, 학교 당국의 지원 등에서 볼 때 한국어 강좌는 인접국 언어인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한인 기업체로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국 대학 내 한국어 강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가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올라와 있는 대학교는 주로 한인 대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계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한국어가 다른 외국어 언어보다 배우기 쉽고 졸업 후에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외국어 필수 과목의 하나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초급과 중급 과정이 2학기 혹은 4학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급 한국어 강좌 수강생은 대부분 한인 2세들입니다. 중급 이상의 강좌에는 유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를 수강하는 비한국계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급 편성과 교수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초급반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한국 학교에서 이미 한국어를 배운 한인 2세 학생들과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한국계 학생들 간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유학생까지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급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학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합니다. 보통 4학점 강좌는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있고요. 5학점 강좌는 일주일에 3번 강의가 있습니다. 한 강좌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 정도인데 이는 회화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강좌의 정원수 규모는 학교의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습니다. 하나의 한국어 강좌당 학생 수를 적정 인원 이상으로 수강하도록 한 것은 한국어 강좌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원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변동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어 수강 학생이 많은 경우 4년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년 과정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과정이 4년 과정으로 개설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브링엄 영 유니버시티, 컬럼비아 대학교, 듀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하와이 대학교, UCLA, USC, 워싱턴대 등의 학교뿐입니다. 다음은 입양인 한국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미국 가정으로의 입양은 한국 전쟁 후 전쟁 고아들의 입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들의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 어린이들이 계속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연간 6천여 명이 입양되면서 한국 어린이들 가운데 당시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어린이들 수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입양아 수가 1980년대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1,800여 명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쟁 고아 입양으로 시작된 한국 어린이의 미국 입양은 현재 11만 명을 훨씬 더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그들을 입양한 부모의 사랑과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서 고국이 벌인 불쌍한 고아, 부모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 등의 걱정 어린 시선과는 달리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입양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많은 입양아들이 자신의 친부모와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와는 다른 외모,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 등으로 인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아이 혹은 건강한 미국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였습니다. 한국문화연구재단이 2005년 1월에 입양인 한국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어린이반, 부모반, 성인반 2개로 4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주일에 3시간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교사들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이 많은 전문인들과 콜롬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도 잘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목적도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이들이 한국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모님들께도 한국 문화와 풍습, 한국인의 정신을 교육시킴으로써 이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친밀한 생각을 갖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친구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부 외에도 설날 행사, 윷놀이,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 작설차 강연, 한국 국악원 견학 및 실습,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등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한인회 등뿐만 아니라 재미의 한인사회, 교육기관, 차세대 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플랫폼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글학교 혹은 한국학교는 지역, 재정, 학생 수, 교사 수 등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재외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 및 교사 초청 연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직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해왔던 수준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스터디 코리안 사이트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사이버 한국어 강좌 개발 및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시중에 다른 한국어 콘텐츠와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꼭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한국어 콘텐츠와의 차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연령대별 타겟, 언어 구사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재외공간, 한인회, 주요 단체, 학교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미국 민간 단체의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재미동포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한글학교, 한국학교가 적은 지역에
온 오프라인으로 한국어 선생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소재 한국문화원,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한국 사회, 한국어, 한국 문화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미동포 단체들을 행사에 초청하거나 단체 유형별로 맞춤형 행사를 진행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교육계에 끼쳤던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차세대 재미동포들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차시에서는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을 특히 대학교, 입양인 한국 학교와 향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